그런 것들은 저는 1년 안에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정을 해드려요. 저는 그냥 그 비용은 안 받죠. 그거는 AS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형수술 AS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AS라는 거는 그냥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글쎄 뭐라고 할까요? 뭐 교정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수술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AS의 어떤 범위라는 게 어떤 정도가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잘못됐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처, AS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수술을 했는데 딱 그 수술에서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된 건 같은데 요건 좀 아쉽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부분은 일단은 좀 논외로 할게요. 이거는 너무 이제 다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게 성형 수술을 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결과가 안 됐을 때, 근데 그 정도가 뭐 막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좀 이쁘게 되려고 이런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됐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수술했는데 쌍꺼풀 했는데 쌍꺼풀이 너무 작재기고 막 너무 막 솟아지고 너무 모양이 이상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수술 받고 나서 그런 경우라면 뭐 실밥 뽑고 바로 붓기가 있어도 환자분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붓기가 있는데도.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라 그러죠. 붓기가 있으니까. 그럼 1주, 2주 지났어요. 한 달 됐는데 이제 붓기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도 막 이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은 좀 기다려 봅시다, 경과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게, 이 수술한 어떤 그런 일종의 상처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상처가 회복이 되고 점점 나아지는 거에 일정 기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그 과정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 정해진 그런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상처가 생기면 막 붓기가 있다가 붓기가 빠지면서 다시 막 이렇게 엉기고 조이고 막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런 과정을 한 몇 달 거치다가 이게 다시 부드럽게 풀리면서 성숙이 되면서 다시 점점 부드러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풀리는 게 제일 짧아야 6개월이에요. 6개월에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1년 6개월까지 풀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가 수술한 거에 어떤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 봐야 돼요? 1년 6개월이죠. 그럼 굉장히 정말 긴 기간이죠. 근데 붓기만 빠져도 이미 어느 정도 모양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 달만 돼도 나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상처가 성숙이 되면서 이렇게 딱 조일 때거든요. 한 달이면. 그런 상처가 부드러워지면서 조금씩 바뀌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6개월 뒤에 그럼 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6개월을 기다릴 수 있겠다, 내가. 그래 좀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6개월은 기다려 보겠다 하면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조금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좀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말씀드려요. 이거는 조금 의사 선생님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 AS의 기간이라 그러면 저는 그래서 6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6개월째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뭐 사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는 이걸 1년까지를 봐요. 그래서 1년 안에만 오시면 교정을 해드린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수술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별개의 어떤 다른 부분을 제가 교정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래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이제 교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그 한계가 있는 거는 미리 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눈이 되게 돌출이 됐는데 막 내가 눈이 너무 나와 보인다 뭐 그런 경우들은 제가 눈을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사전에 수술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되면 사실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AS를 진짜로 교정을 해드리는 경우는 정말로 뭐 예를 들어 눈매 교정을 해서 이렇게 눈이 잘 떠지게 원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한쪽은 약간 들떠져 보인다. 이런 거는 정말로 교정을 해서 잘 떠져 보이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1년 안에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정을 해드려요. 저는 그냥 그 비용은 안 받죠. 그거는 AS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3년 뒤에 오셨다. 그동안에 얘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수술하고 경과 보고 괜찮았어. 다 얘기도 없었는데 한 3년째 오셨는데 여기가 조금 처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건 이제 AS 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어떤 그 수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고 경과를 볼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지켜봅시다. 6개월째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계속 소통이 돼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교정을 해드리는 데 있어 비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AS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한번 할 때 되게 잘해서 AS 할 일이 없게 만들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면 다 같이 해피하니까. 뭐 그냥 단순히 돈만 벌려고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저도 이걸 수술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도 재미가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이제 경과를 볼 때 수술 전후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 좋아지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잘 됐네 이렇게 그런 만족감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수술을 잘하고 싶죠. 이건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뭐 100% 다 잘 되면 좋은데 저도 이제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만족감이 좀 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피치 못한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술하는 경우 진짜 많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좀 더 있었죠. 옛날에 한 10년 전 뭐 이렇게 15년 전은 더 있었죠. 결국 이제 경험이겠죠.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제 나아지는 거고 점점 AS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도 적은 게 좋으니까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이라는 거는 물론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도 같이 이제 있거든요. 분명히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수술을 해서 진짜 이게 사진을 딱 비교해서 보면 그 부분이 잘 됐는데 본인은 또 어딘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맞추려면 이거를 해서만은 안 돼요. 더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것만 하면 내가 다 좋아질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만족도가 떨어지죠. 이만큼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교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겠죠. 다른 병원 가서. 근데 그 다른 병원 가서 했을 때 그게 정말 더 잘 될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뭐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 정도 받아보시는 거는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두 군데 이상을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 군데 가서 막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그 말이 또 너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의견들이 다를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결정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고 특히 이 교정이라는 건 결국 재수술인데 재수술은 사실 처음 수술도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재수술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막 되게 조급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형수술 AS의 그런 범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오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